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국민운동 대표를 맡은 신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그 조선과 외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과연 농민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합국민운동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농촌사회 공유와 교조신혼운동을 살펴본 후 고부 농민분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 제1차 농민운동,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집강소 설치, 그리고 제2차 농민운동,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 공유인데요.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외세의 경제 신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한 삼전의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방 간의 수탈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 이후로 농민 분기가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알아볼 것은 교조신혼 운동인데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종합은 1860년에 최재우가 창조한 종교인데요. 이 종교는 특히 농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창시했던 그 교조는 종교상의 신조를 뜻하는데요. 종교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교조였던 최재우가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등장한 제1대통령이 최시영. 이 사람은 동학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시영과 최재우가 같은 최씨이고 또 종교를 물러받았다고 해서 부정합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두 분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최시영을 중심으로 한 동학 교도들은 교조 신혼 운동을 전개해서 최재우의 억압을 풀어주고 이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시는 공주와 삼례 등지에서 집회가 벌어지고 또한 이 고은이라는 지역에서는 이 집회가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상가 농민들을 비판하거나 또는 그 신분제 외세를 배척하는 등 이런 정치적인 측면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고부 농민분기인데요. 이제 교조 신혼 운동이 전개되는 와중에 계속해서 농민층의 분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라도에 있는 고부라는 지역에서 고부의 군수였던 조병갑이 만석부라는 것을 지어서 농민들의 삶이 힘들게 했는데요. 그래서 농민층의 동요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 그 유명한 녹두정군 전봉준이 사발통문이라는 것에 돌려서 세력을 모은 후 고부 관할을 증명하고 억울한 지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아까 지었던 수탈의 상징이었던 만석부도 허러가렸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만석부이고요. 이 만석부를 지으면서 백성들을 이 노동에 동원을 하고 또 이 만석부를 통해서 물을 자기들이 통제를 하게 돼서 백성들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려면 물세를 내야 하는 이런 아주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발통문으로 전봉준이 세력을 모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 고부 농민분계에 대해서 아까 있었던 군수 조병갑을 파면하고 새로운 군수를 임명했습니다. 또한 이 고부 농민분계를 수습하기 위해서 안핵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용태가 파견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이용태도 농민들에게만 이 농민분계의 책임을 묻고 또 봉기 참가자들을 동학교도를 몰아서 처벌하고 굉장히 많은 수탈을 계속해서 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불만은 계속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불만이 계속 커지게 되자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는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백산이라는 산에서 경문 그리고 4대 강령을 발표하고 이제 농민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그 정부의 군대를 황토현 전투와 황룡전 전투 굉장히 중요한 전투들인데요. 이곳에서 격파하게 되면서 전주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백상에서 발표했던 4대 강령인데요. 이 4대 강령을 보시면은 세 번째 조항을 보면은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외세 반침략적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 운동이 계속해서 커지고 또 전두선까지 점령이 되니까 정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에게 조언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친구들이 멋지게 알려줬던 텐진 조약이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진 조약과 또 조선의 거류민을 보호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일본군까지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는 지금 현재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이 군대를 철수하기 위해서 농민군이 당시 내세웠던 이 패전 개화반을 수용하는 대신 농민군이 얼른 전주섬에서 후퇴를 해라라는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농민군도 이 전주 화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1차 농민운동이 전주 화약을 인해서 끝나게 된 후 농민군은 그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집강소를 전라도에 설치하면서 이걸 통해서 상간 논리와 악덕 지지 처벌 그리고 신분차별 폐지 등 각종 개혁을 이 집강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또 시험에도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꼭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2차 농민운동인데요. 아까 전주 화약을 체결해서 그 두 군대를 철수를 시켰는데 청군은 순순히 후퇴를 하려고 했는데요. 일본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얘네부터 그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침략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본군은 철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 조선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군은 이에 빡이 쳐가지고 다시 재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2차 농민운동입니다. 그리고 제2차 농민운동의 그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1차 농민운동 때는 전라도에서만 이제 세력을 모아서 전봉준을 통해서 1차 농민운동이 펼쳐졌는데 2차 운동은 전라도와 충청도가 연합을 해서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우금치 전투가 보여질 텐데요. 이 전투에서 농민군이 크게 패배하게 되면서 제2차 농민운동은 말을 내리게 되고 전봉준이 이 승창이라는 지역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면서 농민운동은 끝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이 전봉준인데요. 지금 들건에 실려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그때 전봉준이 승창에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가 전봉준이 도망 못 가도록 다리를 부러뜨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날 것에 수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민운동의 결과를 알아볼 건데요. 동학농민운동은 신문대 개혁과 다른 부분들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 반분권적 성격을 띱니다. 또한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고 내정 간섭을 저항하면서 반침략적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농민운동의 영향인데요. 농민운동은 좀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그 개혁의 일부가 이후에 친구들이 발표해줄 가보개혁의 일정 부분 반영되기도 하고 또한 농민군의 잔존 세력이 이후 항일투쟁에 가담하며 활동하게 됩니다. 혹시 퀴즈 들어가기 전에 그 필기할 시간 나요?
마지막으로 퀴즈 타임입니다.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저희 수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총 2개가 준비되어 있고 상품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열정을 보여주시면 서현쌤이 플러스 점수를 주시기로 죄송합니다. 합의된 바 없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정답을 함께 설명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분은 무사기? 정답입니다. 또 정답 드리도록 하겠고요. 2번 문제인데요. 그 서현쌤 피셜로는 이 파트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순서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 문제인 순서 문제 열심히 노력해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대열하시고 와. 나는 뭘 아니 뭐 아니 뭐 아까지. 야이 그렇지. 이거 나랑 이거 원래 8개로 하려 했는데 6개를 풀니까 진짜로 어려우시면 교과서 찾아보세요. 정모 여기 뭐지? 하나하나 알려주면 되냐? 제 문제 안 맞으셔서 나랑 이거 안 물어봤는데. 해봐. 네, 정답. 나 아닙니다. 나라. 그것도 있지. 나라. 잘못 말했어. 정답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고요. 농민 운동을 마지막으로 기억으로 떠나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복습을 하면서 부정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닝이시 저렇게 많이 우선은 조선 후기에 농촌 사회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농촌 사회 동요가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특히 동학을 필두로 한 동학 교도들이 제2대 교조 폐시험을 앞세워서 교조 신원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교조는 종교상의 신조, 종교를 창시한 사람을 말하고요. 신호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고부 농민분기가 발발하게 되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그리고 전봉준이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어 되게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전봉준이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약 152cm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봉준이 동학 농민운동에 왜 그렇게 열렬히 참여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 수탈을 일삼자 전봉준의 아버지였던 전창혁 이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그 조병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수탈에 대해서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곤장을 맞고 2, 3일 뒤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은 굉장히 빡이 쳤겠죠. 그래서 이 농민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발통을 도우면서 세력을 모은 후 제1차 농민운동을 펼쳤는데 이 유명한 전투가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처음 일본군이 개입을 하자 전주화를 체결합니다. 네, 그 이후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강구조를 취하고 제2차 농민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무검전투를 통해서 실패를 하게 되고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이상인가?